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나이 듦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이 단어를 듣는 것조차 불편해하죠. 거울을 볼 때마다 깊어지는 주름살,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몸, 점점 멀어지는 청춘의 그림자.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더 아름다워지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흐르는 어떤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이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었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귀티라고 부릅니다. 혹은 품격이라고도 하지요. 저 사람은 왠지 달라 보여. 얼굴에서 편안함이 느껴져.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비싼 보석을 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비밀이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고 그분들이 버린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언가를 더 갖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언가를 비워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귀티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것. 그들이 비워낸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나이 듦이 두렵거나 내 모습이 초라하다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그런 마음을 품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나이 듦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첫 번째로 귀티 나는 사람들이 비워낸 것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 모임에 갔는데 누군가는 자식이 의사가 되었다고 자랑하고 누군가는 새로 지은 집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거죠. 나는 뭐하고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혹은 SNS를 열었을 때 같은 나이 또래가 여행 사진을 올리고 행복한 가족 사진을 올리는 걸 보면서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경험.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성적으로, 청년기에는 직업과 연봉으로, 중년에는 자식의 성공으로, 그리고 노년에는 또 무언가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측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만난 정말 아름다운 분들,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던 그분들은 비교의 사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카페에서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낡은 가디건을 입고 계셨지만 자세가 고닫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여성들이 명품 가방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음미하고 계셨지요. 나중에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사셨고 자식은 둘이었는데 하나는 해외에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는 시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 작가님 있잖아요. 나도 예전엔 남들이 부러웠어요. 누구네는 자식이 판사가 되었다더라. 누구네는 집을 몇 채 샀다더라.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이 작아 보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자랑하던 친구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성공한 자식이 자기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부러워하던 것들이 진짜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없었고 우월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과 비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잃게 됩니다.
봄이 되면 매화가 피고 여름이 되면 장미가 핍니다. 가을에는 국화가 피고 겨울에는 동백이 핍니다. 매화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국화는 동백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지요. 각자의 계절에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피어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우리는 내 꽃이 피는 계절을 기다리지 못하고 남의 정원을 부러워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정작 내 꽃이 피었을 때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지요. 비교하는 마음 뒤에는 항상 과시욕이 숨어 있습니다. 나도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면 안 돼.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SNS에 좋은 모습만 올리고 친구들 앞에서는 힘든 이야기는 숨기고 좋은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진짜 귀티 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크면서 엄마 이제 가게 그만두고 쉬세요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그분은 70이 넘어서도 가게를 지키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아직도 가게를 하세요? 이제 편히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가님, 나는 이 가게가 좋아요. 여기 오는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고 옷을 고르는 재미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가게지만 나한테는 내 인생의 일부예요. 나는 화려한 곳에서 일하지 않았지만 후회 없어요. 이게 내 자리니까요. 그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는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었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서 당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당신이 웃었던 순간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했던 순간들, 당신이 힘들어도 버텨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인생이고 그것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티 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온 것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요.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귀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귀티 나는 사람들이 비워낸 것은 타인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통제욕입니다. 이것은 특히 가족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식을 통제하려 하고 배우자를 바꾸려 하고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다 너를 위해서야. 내 말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런 말들 뒤에는 사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옳으니까 너도 따라야 해라는 숨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은 나와는 다른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생각이 있고 그 사람만의 인생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타인을 바꾸려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배우자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제하려 합니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정해주고 내가 이끌어야 마음이 놓이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평화입니다. 제가 아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식이 셋이었는데 첫째와 둘째는 어머니 말을 잘 들었지만 막내 아들은 좀 달랐습니다. 대학도 어머니가 원하는 곳이 아닌 예술대학을 갔고 졸업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 대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지요. 어머니는 몇 년 동안 아들과 싸웠습니다. 도대체 언제 철들거니?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어떡하려고? 전화할 때마다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아들은 점점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원망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병원에서 큰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과 싸우며 보낸 이 시간들 돌려받을 수 없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미안하다. 엄마가 내 인생을 너무 간섭했구나.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그냥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지요. 어머니는 나중에 제게 말했습니다. 이 작가님, 나는 평생 아들을 내 소유물처럼 생각했어요. 내가 키웠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반대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더욱 그렇지요. 우리는 자식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은 실패를 자식은 겪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을 강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시 젊은 시절 부모님 말씀을 다 듣고 살았나요?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넘어지고 일어서고 배우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실패할 권리가 있고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전에는 왜 내 말을 이해 못해? 라고 화를 냈다면 이제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을 때 예전에는 넌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라고 서운해했다면 이제는 내가 선택한 길이니 응원할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의 힘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믿어주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사이가 좋습니다. 제가 비결을 물었더니 남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아내는 아침형 인간이고 나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예전에는 그게 불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받아들여요.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가고 나는 저녁에 책을 읽어요. 각자의 리듬을 존중하니까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지혜로운 말입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 방식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방식이 있고 수많은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는 맞지 않을 수 있지요.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설득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바꾸려고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놓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놓아줄 때 신기하게도 관계는 더 가까워집니다. 통제하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강요하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자발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들이 가진 두 번째 비밀입니다. 타인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통제욕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여유. 그 여유가 얼굴에 배어날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겠구나. 저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구나. 그런 느낌이 바로 귀티이고 품격입니다. 세 번째로 귀티나는 사람들이 비워낸 것은 지나간 일에 대한 억울함과 후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들기 전 과거의 어떤 순간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난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히지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놓아주지 못합니다.
억울함은 특히 더 무섭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했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했어? 이런 감정들은 마치 독과 같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우리 마음을 갉아먹지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젊었을 때 친한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죠. 그분은 그 일로 빚을 지게 되었고 몇 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빚은 다 갚았지만 마음속 상처는 남았습니다. 그분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친구 이야기만 나오면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우연히 그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그분은 무너졌습니다.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이 작가님, 나는 30년 동안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 사람이 사과하기를, 그 사람이 벌받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죠? 내 인생을 그 사람 원망하는 데만 쓴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억울함과 후회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을 붙잡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했으며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과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억울했고 힘들었어.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말고 그냥 그 감정을 느끼는 거죠. 두 번째로 그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모든 아픔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 덕분에 당신은 진짜 친구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을 수도 있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었을 수도 있지요. 세 번째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일에 대한 감정적인 집착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괴로워하지 않겠어. 이제 그만 그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쏟지 않겠어. 이런 결심이 바로 용서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가족들에게 많은 고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 자책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70이 넘어서야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계속 과거를 후회하고 자책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살수록 지금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살자고요. 그분은 이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계십니다.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를 원망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배움의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귀티 나는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과거를 짐으로 지고 가지 않습니다. 대신 과거를 양분 삼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들의 얼굴에 흐르는 주름은 단순한 늙음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온 세월의 증거이고 견뎌낸 고통의 훈장이며 배워온 지혜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아름답습니다. 억울함에 갇혀있지 않고 후회에 뭉겨있지 않으며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귀티입니다.